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해요. 이 인생 리더라는 책을 가지고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인들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역사책에서 좀 재미있는 단어의 기원이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그런 걸 좀 알고 싶다. 아니면 리더십의 원리를 좀 알아서 적용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면 강사나 글을 쓰려고 하는 작가분들 중에 리더십 관련해서 내가 조거는 좀 인용해서 내 글에 쓴다든가 아니면 내 강의 콘텐츠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이 인생 리더라는 책을 좀 참고하면 좀 많은 소재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몰랐던 재미있는 얘기들을 몇 가지 꺼내봤어요. 이 책이 좀 한 2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몇 번 할게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게 그거였어?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 몇 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인생 리더는 강관수라는 저자분이 지었고요. 한국표준협회 미디어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이제 12쪽에 보면 왜 진시 황제죠. 이제 진시 황제가 시자가 처음 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그 전에 다 조그마한 나라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다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통일한 나도 왕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나를 부를 다른 이름을 정해와.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바쳐 올린 이름이 황제잖아요. 앞으로 당신은 황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중국의 왕은 다 황제인데 이제 진시 황제가 처음으로 황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시자를 넣어서 시황제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옛날에는 당대에는 시황제라고 안 불렀겠죠. 근데 그 황제의 뜻이 뭐냐? 이제 황제는 이거예요. 이제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중국의 신화 속에는 이제 삼황, 이제 신화 속에 중국을 건국한 이제 신선, 왕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삼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인, 복희, 신농, 이래서 농사의 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신선을 삼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유명한 5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오제라고 불러요. 오제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 그리고 이렇게 삼황이랑 이 황제 헌원,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 우리가 요순 시대 하잖아요. 이렇게 5명의 왕들을 나중에 합쳐서 오제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삼황과 전설 속에 뒤에 오제, 그래서 황자와 제자를 따와서 황제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단어의 기원은 중국의 전설 속의 왕 삼황과 오제에서 글자를 따왔구나, 이렇게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조선, 고구려, 이렇게 삼국시대 이렇게 쭉 나가지만 중국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하나라는 이제 전설 속의 나라고 아직 문헌으로 이게 발굴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발굴이 돼서 역사로 인정받기 시작한 나라가 은나라부터죠. 그래서 은나라는 이제 갑골문이 나오면서, 근데 그 은나라는 원래 은자는 은나라의 수도 은허에서 그냥 은자를 따와서 은나라라고 하고, 원래는 상나라예요. 나라 이름은 이게 상족이 건국했다고 상나라인데, 그래서 상나라의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할 거예요. 상나라 사람이니까. 근데 이 상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장사 잘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나라 상자가 지금의 장사 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황제, 상인, 이런 어원들을 알고 있으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얘기할 때 간단한 소재로 쓸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나 분위기 환기할 때 이런 거 조금 써먹어도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중국의 그 초기에 이제 신선들 같은 전설 속의 왕들을
3명의 황과 5명의 제, 그러니까 삼왕 오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제의 마지막 두 왕이 요왕과 순왕이에요. 그래서 요순시대를 태평성대라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름의 순자가 바로 이 요순시대의 순자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나와요. 이제 이순신 장군의 할아버지가 이제 조광조의 이제 뭐 오른팔 왼팔 이쯤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조광조가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권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광조랑 같이 했던 사람은 거의 패족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집안도 그렇게 거의 벼슬을 못하게 되었대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우리 손자들은 꼭 좀 벼슬을 해라, 이런 의미로 마지막에는 신자를 다 넣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순신 장군의 형제들의 이름이 첫 번째 형은 희신, 둘째는 요신, 셋째는 순신, 넷째는 우신, 이렇게 이름을 졌다고 해요. 이제 왜냐, 이제 둘째 형 같은 경우에는 요신은 뭐예요? 요순 시대에 그 요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순 시대에 요왕을 닮아라, 그리고 꼭 좀 벼슬을 해라, 그래서 신하 신자를 넣었대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요순 시대의 순왕처럼 순왕을 닮아라, 이래서 순자를 넣고 이제 벼슬을 꼭 좀 해라, 그래서 신하 신자를 넣어서 이름이 순신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의 어원도 이제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은 뭐 늘 많이 소재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름의 어원도 좀 얘기할 수 있으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이 책에서 많이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리더십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뭐 리더십 얘기하기 전에 뭐 이거는 많이 아시죠?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 왕 중에 누구는 종자를 넣고 누구는 조자를 넣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태조, 뭐 세종, 세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는 종자고 뭐는 조자냐? 이거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정하는데, 자기 선대의 왕이 좀 덕이 많았으면 종자를 넣고 뭔가 업적, 과업이 많았으면 조자를 넣는데요. 그래서 뭐 좀 자의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세종대왕은 업적이 많으니까 조자를 넣었으면 맞겠다 싶은데 세종대왕한테는 이제 종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덕을 많은 쪽으로 더 해석을 했나 보죠. 그의 아들 문종은. 그래서 종은 덕이 많은 왕, 조는 업적이 많은 왕,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강의 때 써먹을 거 또는 글 쓰실 때 써먹을 만한 소재, 이 책 4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공자 말씀인가 봐요. 이렇게 하해 불택 세류 태산 불사토양, 이게 우리말로는 저 넓은 황허의 물과 바닷물은 아무리 작고 가는 물줄기라도 가려받지 않고 저 높은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다가 저렇게 깊은 거는 모든 물줄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태산이 저렇게 거대한 건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거 이제 리더십 할 때 어떻게 써먹냐 하면은 인재의 중요성. 그래서 이 강관수라는 분은 이제 강의를 하실 때 그런 사례를 들더라고요. 이제 선조가 되게 못난 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자기한테 간언, 충언하는 사람을 다 내치려고 하잖아요. 유성룡이라든가 이순신, 이런 분들을 선조는 다 내치려고 했는데 그의 똑똑한 아들 광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간언을 할 때, 군주는 사람을 모으는 거지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다. 유성룡 같은 사람 하나 내치는 건 쉽지만 얻으려면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치지 마세요. 이렇게 불멸의 이순신에서 두 명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공자의 정명사상이라는 걸 대표하는 하해 불택 세류
태산, 불사토양. 그러니까 리더십 강의하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리더이신 분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참고해서 인재의 중요성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불과 이 책이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냐 하면요. 이 책이 1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3장까지의 사례 몇 가지만 꺼내서 오늘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뒤에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 좀 더 해볼게요. 오늘 하나 더 할까요? 신사임당의 이름이 왜 신사임당일까요? 신사임당의 원래 이름은 인선이죠. 신인선. 그리고 사임당은 호예요. 그러니까 당자는 집당자인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집한테도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신사임당은 자기가 살던 이름한테 사임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정약용은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사임당은 이제 사임당이라고 지었는데 사임은 뭐냐 하면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스승으로 삼겠다. 누구를? 태임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겠다. 그래서 태임의 임자와 스승사자를 붙여서 사임당이라고 자기 집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당호, 집의 호를 자신의 호로 쓴 거죠. 그래서 신사임당은 원래는 사임당 신인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임당이 정말 본받고 싶어 했던 태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중국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의 어머니예요. 왜? 문왕과 그 문왕의 이제 형제인 이제 무왕, 주공이죠, 주공. 주공이라는 사람이 워낙 그렇게 덕이 많고 정치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왕과 주공을 낳고 훌륭하게 기른 태임이라는 분을 나는 본받고 싶다라고 해서 사임당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신사임당의 본명은 인선이다. 그리고 사임당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이렇게 이야기거리로 할 수 있다면 또 주목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아니면 지금 당장 궁금증이 좀 해소될 수도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인생 리더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들 제가 조금 뽑아봤어요. 3장까지 한 거니까요. 4장 이후는 또 제가 읽고 재미있는 얘기 나오면은 또 올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